대한민국 출산율이 OECD 꼴찌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추세로 가면 이 국가적 재앙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앞으로의 5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인구 문제의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지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게 이 대통령 직속 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일 텐데요. 특히 지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 지역의 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대책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핵심은 지역 격차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방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젊은이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역시 교육과 의료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순히 출산율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지역 격차 해소, 이제 이걸 좀 핵심 키워드로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 이 지자체마다 뭐 충북도 그렇습니다만, 이 그간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앞다퉈서 이 출산 장려금을 확대해 왔습니다. 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또 내년부터 정부가 또 부모급여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출산율을 높이는데 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또 거둘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돈 많이 썼는데 왜 효과 없었어 이런 비판들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돈만 준다고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것이 다른 제도와 같이 어우러져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제 내년부터 정부는 부모급여를 0세부터 1세는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만으로 당장 아이를 더 낳지는 않겠지만 일단 0세부터 2세 정도까지 키울 때는 보통들 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양육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좋은 보육 서비스,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서비스라든지 기타 다른 서비스 제도와 같이 어우러져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돈 주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그동안 정부가 참 돈을 많이 썼는데 찔끔찔끔 쓰거나 또는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340조 정도 썼다는데 사실 오히려 정말 대한민국은 지금 OECD 꼴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주려면 이제는 확실하게 줘야 된다. 그래서 헝거리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려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뭐 결혼하겠다 하면 초기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대출을 해주는 거죠. 저금리로, 초저금리로. 그래서 헝거리는 한 4천만 원을 초저리로 장기 대출하는데 우리는 한 2억은 초저리로 장기 대출을 해드리고 아이 하나 낳으면 이자 면제, 둘을 낳으면 원금 절반 탕감, 셋을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 이런 정도 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초기에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초기 생활 안정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한데 좀 실질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사실 이 젊은 층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젊은 층이 요즘에 고민이 아이 낳기가 요즘에 너무 힘들다. 그래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도 그럼 키우면 정작 내 노후는 또 행복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인식 변화는 역시 제도와 인식 변화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 낳으면 고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행군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는 것이 예전에는 투자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의 노후를 좀 부양해 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그 아이는 전 노인을 같이 부양을 하거든요. 아이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비용의 개념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제도에 있어서 노인의 건강, 일자리 또는 경제 그리고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운 그런 분들과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않은 분들과의 노후의 보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좀 차등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결국엔 인식 변화도 이제 중요한데, 예, 그만큼 이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라는 게 이제 일자리, 또 주거, 교육, 노후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 인구 문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기도 한 이 대통령이 얼마큼 힘을 실어주느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의 특별한 주문 없었습니까? 뭐 윤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집행기구처럼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위원회는 뭐 평가하고 5년 계획을 세우는 일이 주 업무였으나 이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 또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사실상 행정부처하고 똑같이 집행기구처럼 일을 하셔라 아주 가장 큰 힘을 실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정책을 검토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 예, 그만큼 이제 여러모로 책임이 막중하실 텐데 이 상황에서 또 이제 또 강력한 또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주자로도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자리를 맡고 계시는데 이 출마의 부담이 되지는 않으신가요? 뭐 사실 많은 고민 중입니다. 저출산 문제, 뭐 기후 문제 이런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존망의 문제이고 인류의 생존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좀 챙겨달라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요. 그 또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당의 요구도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잘 고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에 집중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니 또 당의 일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들도 해주십니다. 더 많이 깊이 고민하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또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의 보탬이 되는지 더 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고민이 더해서 이제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